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지프 컴패스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죠. 파워트레인은 사실 동일하게 기존의 모델과 동일하게 가져오고 있지만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실내 공간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상품성 개선에 좀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프 컴패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국내 시장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동그란 헤드램프가 상당히 특징적인 모델이었죠. 그리고 이제 네모난 헤드램프로 바뀐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이제 2018년도에 국내 시장에 들어왔던 2세대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사실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도요, 실내가 그냥 딱 보면은 미국산 SUV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쟁 모델에 비해서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 거의 풀 모델 체인지급의 실내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 지프 브랜드의 이 세븐슬롯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량은 S트림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세 가지의 트림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리미티드 전륜, 그 다음에 리미티드 올휠 드라이브, 그 다음에 가장 상위 모델인 지금 보고 계신 S트림, 올휠 드라이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사실 세 트림 간의 가격 차가 뭐 그렇게 극적으로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편의사양, 그리고 편의사양들이 이 상위 트림인 S트림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트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신다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은 말씀드렸던 지프의 세븐슬롯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S트림 같은 경우에는 차체 전 부분에 있어서 이 블랙 하이호러스 소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작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일단 하단 쪽에 범퍼 디자인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안개등 같은 것이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안개등의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가고 하단부의 범퍼의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가져가면서 조금 더 강인한 이런 인상을 보여주는 차량으로 거듭났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블랙 색상에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되고 있고요. 지금 지프의 차량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오프로드 지향이 좀 브랜드다 보니까 이 휠하우스 주변이 이렇게 각진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프로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의 움직임이 뭐 위아래라든지 좌우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휠하우스의 크기를 조금 더 넉넉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차량의 측면 도어에는 컴패스라는 로고가 검은색 색상으로 되어 있다. 차량의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의 모델과 동일한 형태를 가져오고 있고요. 하지만 S트림이다 보니까 이 좀 1열과 2열 글래스 주변에도 이렇게 블랙 색상의 몰딩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뭐 후면부의 디자인 변화도 뭐 크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제 S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범퍼 하단의 색상과 이 차량의 색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S트림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차량 색상과 범퍼 하단의 색상이 동일한 형태로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트림이기 때문에 S 로고가 더해져 있고 4륜구동 모델임을 알 수가 있죠. 전동식 게이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본적인 적재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좀 넉넉한 편입니다. 뭐 700리터 이상의 기본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적재 공간 하단의 이 플로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아래로 내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아래쪽에 물건 같은 것을 적재를 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또 위쪽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이 리어 게이트 쪽이 아니라요. 이쪽이 아니라 이제 측면 쪽에 위치해서 조금 편리함을 더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뭐 적은 수납 공간, 12V 시거잭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6대4로 폴딩되는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덮개가 마련되어 있죠. 짐이 이제 고정돼도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이 덮개인데 이 부분이 사실 그냥 이렇게 위쪽에 끈을 탈착하고 당기면 빠지질 않습니다. 이게 걸리게 되거든요. 이 차량의 측면 쪽에 적재함 쪽에 걸려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빼는지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용 방법이 여기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시트를 접고 덮개를 살짝 들어서 앞으로 민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빼도록 되어 있네요. 사실 조금 빼는데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실내 적재 공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적재 공간 안쪽을 좀 넓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덮개를 제거할 수밖에 없게 설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2열 시트까지 모두 접게되는 경우는 1600m 이상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이제 빼놓게 되면은 2열 시트를 접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대 1600m 이상의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와 이 적재 공간 사이의 틈도 잘 마감이 되어 있어서요.
뭐 짐을 실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뭐 차박 용도까지 활용하기에는 차량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한번 외관도 둘러봤는데요. 차량의 크기 같은 경우에 4.4m, 전장이 4.4m 정도의 크기입니다. 차량 크기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라든지 기아 셀토스 정도의 크기의 SU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준중형 SUV들은 어느 정도 적재 공간도 확보를 하면서 뭐 일상에서의 쓰임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확보한 차량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아쉬운 점은 컴패스가 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점입니다. 5천만 원 후반대 트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의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기존의 컴패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 자체가 정말 그 경쟁 모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상품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 버튼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알핀의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페달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마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다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변화라면은 이제 디지털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 앉아서 살펴보면 자, 디지털 계기판 보고 계십니다. 국내 출시된 뭐 리미티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날로그 계기판과 디지털 계기판이 함께 쓰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트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디지털 계기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지만 구성 자체가 조금 아쉽긴 하죠. 지금 폰트 크기도 굉장히 작고 지금 보여지는 형태 같은 경우에도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뭐 정보들을 바꿀 수가 있긴 한데요. 토크 게이지라든지 속도계 이런 것들의 크기가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가운데 보여지는 정보는 여러 가지로 좀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긴 하고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상품성 개선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드디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돼서 장거리 주행 시에도 좀 더 편안하게 이제 주행할 수 있다는 점, 이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변화의 가장 큰 상품성을 높이는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는 한 10인치 크기를 조금 넘는 크기이기도 하고요. 최신 지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면서 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 체로키에도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 같은 경우에 위젯을 통해서 자신의 편의에 맞게 이제 구성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점도 편의성을 높여주는 부분이죠. 이 위젯 중에 선택해서 해당 위치의 기능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는 지도가 보여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위젯 메뉴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이제 스마트폰에 이 스텔란티스 앱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야지 스마트폰과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지도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스마트폰을 뭐 집에 두고 왔다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최신 T맵이 적용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과는 크게 달라지는 편의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맵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지도 검색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 작은 화살표가 있는데요. 유커넥트 전화 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 애플 카플레이 기능이 좀 해제가 됩니다. 차량의 전화 연결과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또 카플레이를 통해서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이 조금 의아한 구성이긴 합니다. 자, 차량 설정 부분에 가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컨트롤 부분에서 이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서라운드 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상위 트림, S트림에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제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주차할 때도 편리하겠지만 이제 오프로드 주행 시에 차량 주변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몇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 기능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물리 버튼이 상당히 좀 큼지막한 크기로 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기어 노브 주변의 구성 자체가 이제 그랜드 체로키를 떠오르게 하는 구성을 좀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 다이얼 형태고, 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어 노브 타입입니다. 아래쪽에는 터레인 리스폰스 기능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도 있고요. 그리고 내리막
오르막길에서 속도를 유지하는 기능, 포트보드 락 같은 오프로드에서 좀 활용하기 좋은 기능들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역시 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타입과 C타입의 포트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컵홀더, 상당히 큼지막한 크기죠. 컵홀더 있고, 또 수납 공간도 작긴 하지만 이 암레스트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형태이고요. 조금 투박한 모습이 기존 모델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 사실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에는요, 리미티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도어 쪽과 대시보드 가운데 쪽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투톤 컬러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실내가 조금 넓어 보이는 이러한 효과도 있었는데, S트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가죽, 그리고 위에는 조금 말랑말랑한 소재의 우레탄 소재,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매끈한 소재의 플라스틱 소재가 덧대어져 있고요. 사실 차량의 실내에서 이 사용된 플라스틱의 소재가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쪽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거친 질감의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틈새의 마무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 아래쪽에는 그래도 물병 2개를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곳곳의 소재의 질감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사실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쪽에 유리창을 보면요, 한쪽에 이제 지프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귀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2열 공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전장이 4.4m 크기이고, 크기는 트레일블레이저 기아 셀토스 정도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내 공간도 한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송풍구와 함께 2열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2단으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USB 포트도 A타입과 C타입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편리한 부분은 아래쪽에 이렇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또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야외 활동에서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또 한쪽에 시거잭도 마련되어 있고요. 4륜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구동축이 그렇게 많이 높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 체구가 작은 성인 3분이라면 뒤쪽에 앉을 수도 있겠지만 성인 2명이 타기 적합한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앉을 때 이제 무릎 공간에 주먹이 한 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무릎 공간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또 발을 아래쪽으로 놓는 공간도 높이라든지 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위쪽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올리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믹 선루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바로 위쪽까지 상당히 좋은 개방감을 주고 있고요. 이런 점들은 경쟁 모델보다 좀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지금 허리를 편 상태에서도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이런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내리게 되면, 암레스트를 내리게 되면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SUV 모델이기 때문에 별도의 스키스루 같은 건 필요가 없겠죠. 시트는 이제 6대4로 폴딩되는 시트이고요. 사실 실내 공간 곳곳에 좀 여전히 좀 미국 SUV다운 모습들, 이런 소재 질감이라든지 고급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 SUV다운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큰 변화, 부분 변경 이상의 변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신형 컴패스 부분 변경 모델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행 중에 이 소리가 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량 위쪽에 이 루프렉 쪽에 짐을 거치할 수 있는 루프렉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지프의 정품 액세서리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과 이 천장 쪽에서 지금 이상한 공명음이 지금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 선루프를 다 열면 또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루프렉과 이 루프렉과 루프 사이 쪽에서 이제 공명음이 발생하면서 지금 삐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 차량의 문제는 아니죠. 이런 것을 차량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정품 액세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조립 상태의 문제인지 루프렉의 문제인지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이 소리가 조금 신경 쓸 수도 있으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과 차이는 없습니다. 네, 기존의 2.4L 멀티에어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175마력,
토크는 24 정도의 수치를 발휘하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엔진 자체도 주행성에 초점을 맞춘 엔진이라기보다는 엔진의 효율성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변속기, 9단 변속기가 조합이 됩니다. 가장 엔트리 트림인 리미티드 전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6단 변속기, ICN 6단 변속기가 조합되지만 이 차량은 이제 9단 변속기가 조합이 되고요. 변속기 세팅 자체도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도 빠르게 속도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출력 자체도 낮기도 하고 변속기의 세팅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보면요, 가속 페달에 힘을 실어도 한 템포 늦게 천천히 가속이 되고, 엔진의 부밍음, 가속음 같은 것은 실내로 많이 들이치긴 하지만 그에 반해 또 속도는 그렇게 빠르게 오른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독감 연비 같은 경우는 9.6입니다. 요즘 차량들의 연비로 봤을 때는 한 평균 수준의 연비 정도로 좀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동력 성능이라든지 토크감, 아니면 변속기의 매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냥 도심을 주행해 나가고 규정 속도에 맞춰서 주행한다면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은 설정이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이러한 파워트레인의 그 아쉬운 점을 조금 보완해 주는 것은 아무래도 좀 구동 방식의 변화입니다. 지금 오토 모드로 맞춰져 있고요. 스노우라든지 아니면 스노우라든지 샌드 모드 같이 다양한 그 도로 상황에 맞게 주행이 가능한 그 지프 브랜드의 4륜 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날씨가 궂은 날씨라든지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눈이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산길을 간다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이 지프 컴패스 역시 지프 브랜드다운 오프로드 주파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 그러면서도 지프의 다른 차량들도 있긴 하지만 조금은 더 도시명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이라든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화된 실내 구성,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프 컴패스 이 부분변경 모델이 지프의 라인업 가운데서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프 이 컴패스 같은 경우에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구성을 이게 대대적으로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바꾼 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고른 연령층,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의 취향에 맞는 차량이 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엔트리 모델로서 레니게이드가 있긴 하지만요, 레니게이드도 사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더 많은 변화 그리고 상품성 개선이 필요한 모델이긴 합니다. 먼저 이제 컴패스가 부분 변경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프로드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분보다는 아무래도 일상적인 도심 주행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라면 컴패스가 좀 적당해 보이긴 합니다. 실내 정숙성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조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억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2.4L 가솔린 엔진의 이 엔진음 자체가 실내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가속을 해봐도 속도 자체도 조금 느긋하게 올라가는 편인데 그에 반해서 이 엔진음도 실내로 많이 들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시속 100km 정도 되면은 이 A필러 쪽에서 들려오는 이 바람 소리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요. 차량의 가격은 5,100만원부터 5,600만원까지 구성이 됩니다. 지금 이 S트림 같은 경우에 5,640만원에 판매가 되는 차량이고요. 하위 트림, 리미티드 트림과 S트림의 가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지만 S트림의 옵션 구성이 확실히 좋습니다. 서라운드 뷰 카메라라든지 편의 기능들이 잘 되어 있고 ACC 같은 이러한 편의 기능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S트림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이제 S트림에서 좀 포함된 기능이기도 합니다. 지프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작동이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계기판상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면 이 녹색의 불들이 들어오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주행하고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 조향을 통해서 차선의 중앙을 맞춰주고 앞차와의 거리를 제어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 딱히 손을 닿지 않아도 지금 경고 메시지가 살짝 나오고 있긴 한데 색상만 바뀐 정도고 이제 계기판 가운데에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계속 또 잡지 않으면
빨간색 표시등이 나오면서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기능이 해제가 되고 급브레이크를 이렇게 차량이 알아서 밟으면서 운전자의 주의를 다시 상기시키는 기능까지도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주행하는 모습은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차선의 중앙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운전자가 이 스티어링 휠을 잡지하고 있을 때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운전자의 주의를 다시 상기시키는 이러한 기능들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 뭐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이 스티어링 휠의 측면에 가볍게 이 손가락만 살짝 갖다 대도 기능이 계속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접촉식으로 이 기능을 다시 활성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요. 이 급의 차량들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손가락만 살짝 대고 있어도 이 ACC 기능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네요. 물론 항상 운전할 때는 두 손을 잘 파질하고 운전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 편리하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프 컴패스 부분 변경 모델 시승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내외관의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죠. 상품성을 높인 부분, 이런 점들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지만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이 주행 질감이라든지 정숙성, 승차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 정도의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뭐 부드러운 편이라서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큰 불편함을 느끼기는 어렵긴 하지만 차량의 좌우 거동이 심해지는 와인딩 로드에서의 주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경쟁 모델 대비 다소 조금 높은 가격도 아쉬움을 주는 부분인데요. 뭐 어쨌든 이 부분 변경을 통해서 기존에 이 컴패스가 가지고 있던 이 아쉬운 점들, 단점들을 아주 깔끔하게 개선한 모습만큼은 그래도 좀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